대한민국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소설 탑 20 오늘 한번 제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바로 한번 구매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22 바로 발표를 할게요. 이거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입니다. 이건 제가 영화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파반느라는 게 있어서 저는 영화랑 이 책이랑 같은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파반느라는 거를 제목으로 쓰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서 그냥 영화를 먼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설이 원작인 영화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소설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하셨고 제가 본 영화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로 봤을 때 되게 뭔가 좀 엉뚱하고 4차원 같은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설로 보면은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심리 묘사나 아니면 생각들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서술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소설로 보면은 더 재밌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영화로만 보셨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는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은 저도 올해 안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19위 해파리 만개라는 소설입니다. 이건 김초엽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약간 몽환적이고도 약간 좀 잔잔한 분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김초엽 작가님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막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본 소설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SF 소설로서 너무 잘 쓰신다. 진짜 되게 근본 있게 뭔가 아는 분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 책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리뷰를 찾아보니까 SF의 요소들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 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SF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는 싶어요. 좀 짧은 소설이라고도 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교차하는 세계에서 쓸모있는 것 아니면 뭐 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기준들을 흔들면서 공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처럼 뭔가 SF나 아니면은 김초엽 작가님을 좋아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8위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거는 한강 작가님의 소설이고 이미 되게 많이 유명한데 18위네요. 저는 솔직히 10위 안에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내용을 저는 아직 이거 안 읽어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찾아본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꿈을 딱 꾸게 돼요, 주인공이. 근데 육식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느끼는 꿈을 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인공이 영애가 가족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된 거죠. 이제 채식주의를 하면서 가부장적인 아빠가 이게 영애한테 되게 막 폭력을 가하고 막 안 좋게 대하고 막 이러니까 영애의 그런 스스로가 되게 붕괴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적인 개입 때문에 영애는 자해를 하게 되고 병원에 가서도 음식이랑 치료 이런 거를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채식주의자를 넘어서 식물인간이다. 나는 그냥 식물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한강 작가님의 그런 소설 세계관에서 이 식물이라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한강 작가님이 작품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약간 문체나 아니면은 단어 선택이나 약간 어렵고 난해한 경우가 좀 있긴 있거든요. 약간 좀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싶으니까 한번 다음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7위는 또 한강 작가님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 베스트셀러 설명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순위가 좀 밀리긴 했네요. 이거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어서 저번에 리뷰했을 때는 4월 근처였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것 같고 아무튼 제주 4.3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고 생존자의 인선과 소설가 경하의 관계를 통해서 아픈 역사를 좀 그려낸 소설이고 사랑의 의미를 다루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되게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제가 그래도 읽어볼 수 있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벨상을 받은 작품을 원어로서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한강 작가님 소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언젠가는 한번 꼭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위는 바깥은 여름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여름인가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집이고 최근에 안녕이라 그랬어 라는 책으로 굉장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그거가 나오기 전에 이 바깥은 여름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단편집이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웬만한 건 전 다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예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게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스토리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약간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이 노찬성이고요. 얘가 어쩌다가 개 한 마리를 주워요. 이 개 이름이 에반입니다. 그래서 이 노찬성과 에반이 되게 많은 유대감을 쌓았는데, 이 에반이 주워온 강아지인데 애기 강아지가 아니라 약간 나이도 있고 심지어 질병이 있는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치유해 주려고 이 노찬성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치유가 아니라 안락사를 시켜주려는 거였어요. 근데 노찬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 에반이라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 애기가 어때요? 사고 싶은 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야.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 게임기? 내가 갖고 싶었던 뭐 간식? 뭐 이러면서 그래, 요 정도는 좀 쓰자. 에바나 너 약간 조금만 더 버텨줄래? 이러면서 계속 쓰고 야금야금 쓰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옛날에 유희왕 카드 이런 거 되게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좀 포켓몬 카드잖아요. 포켓몬이 아닌가? 디지몬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보다 저는 옛날에 유희왕 세대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추억이 좀 떠오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고,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과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소설인데 이번에 여름을 맞이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위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양기자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이거는 모순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신 양기자 작가님의 소설인데, 모순을 읽으신 분들이 이 나손해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모순을 읽으면 이런 작품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또 찾게 되고, 그리고 표지가 굉장히 오묘하고 이뻐요. 그래서 약간 갖고 싶다라는 소유욕이 좀 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젊은 여성이 있어요. 젊은 여성인 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인기 배우를 납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납치해서 감금하고 이 남배우를 막 조종하고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왜 납치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여성이 굉장히 성의 불평등을 못 견뎌하는 여성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되게 90년대에 나온 소설이다 보니까 더 지금보다 남녀차별이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남녀차별을 되게 싫어하는 주인공이 여성들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남성 중심 사회에 이렇게 한 방 매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은근히 또라이 기질이 다분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다음은 14위 절창입니다. 요거는 구경모 작가님 작품이고요. 또 한참 되게 인기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구경모 작가님 책들을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 서술하는 그런 방법이 약간은 좀 중이병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랑 좀 맞지 않았. 하지만 소재 자체가 되게 신박하고 재밌었다. 어떤 소재냐면요, 어느 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가 주인공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타인의 상처 있잖아요. 타인의 상처를 딱 만지면 이 타인의 생각, 아니면 타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 생각했던 거, 겪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게 내 머릿속으로 차라락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과거를 읽을 수 있는, 생각과 과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게 들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서술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주인공인 이 상처 능력이 있는 여자가 있고,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관계성,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약간 반전도 있고요. 흥미로운 내용이거든요. 뭐 저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너무 높았어서 그런지 약간은 좀 실망하는 면도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는 소설이다 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4위까지밖에 안 했는데 너무 숨이 차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읽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몇 권을 읽었냐면 3권 정도 읽었네요. 저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13위는 구의 증명입니다. 구의 증명은 구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와 만났던 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구가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 담이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내 어린 시절부터의 단짝, 어린 시절부터 붙어 지내던 구가 죽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이가 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구를 시신을 데려옵니다. 구의 시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장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스폰가? 이건 알 거예요. 구의 일부를 먹어요. 일부가 맞나?
아무튼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거 묘사가 되게 징그럽거든요. 약간 이거 100% 호불호 갈리는데 내용이 호불호 갈린다기보다는 저는 내용 자체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묘사가 전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자꾸 상상력을 너무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그 먹는 장면이 알 것 같고, 그리고 막 식감이나 아니면 촉각 막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마치 내가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뭐 괜찮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위는 나의 사탄이라는 책입니다. 백은별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백은별 작가님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옛날에 윤술의 바다라는 작품을 봤었거든요. 윤술의 바다라는 작품을 보는데 읽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다 보다는 유치하게 재밌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옛날에 뭔가 봤던 신사의 품격이나 아니면 길라임 씨 나오는 거 뭐죠? 시크릿 가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재밌는데 약간 유치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서 앞에 표지를 봤는데 너무 어리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09년생이시더라고. 맞아. 그때 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진짜 물론 지금 너무 어리신 건 또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 작가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백은별 작가님이 새롭게 쓰신 것 같은데 위픽 시리즈로 나온 나의 사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사랑과 구원을 주제로 펼쳐지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작가님의 뭔가 스타일이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소재가. 왜냐면 어떤 소재냐면 동성애에 대한 소재예요. 옛날에 제가 봤던 윤술의 바다는 되게 푸릇푸릇한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과감하게 동성애라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조금 변화를 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독서 모임에서 마주친 두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이 동성애를 하게 된 거죠. 서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동성애?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동성애를 절대 반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와 동성애 사이에서 겪는 어떤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위픽 시리즈 자체가 길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담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위는 홍학의 자리입니다. 와 홍학의 자리 진짜 징하게도 살아남아있네요. 호불호 극강의 책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는 너무 재밌다고 누구는 너무 별로다 이렇게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저는 근데 솔직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약간 도파민충이어가지고 이렇게 도파민이 빡빡 터지는 책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 스포가 있으면 절대 노잼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소설 초반에 나온 내용은 절대 스포가 아니니까 소설 초반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40대 교사인 준후가 있습니다. 이 준우는 자신의 반 학생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부터 약간 별로긴 해요. 당연히 별론데 이건 소설적 허용으로 넘어가 주면서 근데 그냥 사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준후 얘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불륜에 그리고 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잖아요. 게다가 같은 반 학생이야. 스승과 제자야. 완전 짱놈이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아무튼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이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방과 후에 교실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교사와 이 학생의 이 더러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경비가 오는 소리를 준우가 딱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달려나가서 경비를 데리고 이제 다른 데로 딱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비를 따돌리고서 다시 이 학생이 있는 곳으로 교실로 딱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막 흘러가는 건데 이 놀라운 광경을 어떤 광경인지는 소설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재밌으실 거다. 하지만 너무 이런 거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이런 거 싫어하시면 비추천. 근데 저처럼 그냥 마냥 재밌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총 20위부터 11위까지 10권을 한번 일단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총 몇 권을 읽었냐? 영화로 본 거는 당연히 배제를 하고요. 같은 여름, 나는 소망은 다 내게 금지된 것을, 절창, 구의 증명, 홍화의 자리를 읽었으니까 딱 절반 읽었네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정말 읽고 싶은 거 하나를 꼽자면 저는 왠지 채식주의자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거 내용이 너무 물론 읽으면 어렵게 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고통스러울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차고 올라오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위는 우리 동네 도서관입니다. 이건 차인표 작가님이 쓰셨어요.
읽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우 차인표님 맞습니다. 그 불꽃 양치질 하신 분 알죠? 그분인데요. 저는 동명이인일 줄 알았어요. 작가 활동을 하시는지는 몰랐네요. 아무래도 연예인이시고 팬덤도 아마 있으실 거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재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용 자체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도서관, 카페, 공원 같은 그런 곳에서 글을 쓰는 작가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이웃들의 일상과 연결이 막 되면서 작가로서의 한계와 어떤 욕망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감이 안 잡히긴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도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궁금증이 있는 상태고 이거 읽으신 분들 후기를 좀 보면은 되게 도서관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소설이길래 이런 내용이 드는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빌려서 읽어보고 혹시 나중에 재밌으면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9위는 나의 완벽한 장례식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읽었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조연산 작가님 작품이고 이건 교환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데 대학 학자금을 벌려고 병원 매점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일하다 보니까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일하는 병원 매점에 다양한 귀신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과 대화도 하고 저 귀신들 모습을 보고 제가 뭔가 필요하겠거니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한을 풀어줘야 이 귀신들이 사라지거든요. 귀신들이 이제 한을 풀고 미련 없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과 이 주인공이 일하는 병원 매점의 사장님도 나오고 주인공처럼 예전에 알바로서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귀신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또 있고 귀신들도 있고 얘네들과의 어떤 얽히고 설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힐링소설 느낌이었고요. 좀 마음이 좀 지치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읽기 좋은 소설인데 엄청 뭔가 다이나믹하거나 되게 다채로운 느낌의 재미를 원하는 분들은 읽으면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위는 혼모노입니다. 와, 혼모노 진짜 대단하네요. 혼모노 사실 저는 엄청 재밌게 읽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하니까 저도 약간 나 재밌나? 재밌나 가스라이팅에 좀 당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저는 막 엄청 재밌게 읽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거 애초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소설이기도 하고 단편 소설집이다 보니까 모든 단편들이 재밌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몇 개는 아예 이해조차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재미를 또 느끼고 저와 또 나중에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표제작 혼모노, 길티클럽, 스무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었던 영상도 있으니 그거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 혼모노가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독자들에게 뭐가 진짜일까? 이렇게 질문을 건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위는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거는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이건 6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각기 다른 시점으로 사건들을 증언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198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여러 죽음이 있었잖아요. 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고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소설 방식상 되게 디테일한 설명이 있진 않거든요. 뭔가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총 2번을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내가 뭘 읽는 거지?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싶었는데 웬만하면 이해한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을 믿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읽다 보면 화자가 확 변해요. 내가 읽고 있던 화자가 갑자기 끝났어. 갑자기 다른 화자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 인지를 확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고통은 잊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고통은 잊으면 안 되는 고통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위는 수족관입니다. 와, 이거 제가 최근에 댓글로 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알고리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SNS에는 이거 수족관 재밌다는 그런 피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보니까 유래혁 작가님이신데 제가 유래혁 작가님이 쓰셨던 바람은 도착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기대 너무 안 했는데 너무 재밌다는 또 아니고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뭔가 내용이 이 구성 자체가 되게 신박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처음에 나왔던 그 내용이 마지막에 딱 이어지면서 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신선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짝 찾아봤는데 보육시설에서 자라난 인물 류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먼저 도망쳐서 나온 아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이치가 아카리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이 수족관인 이유는 이 수족관을 떠나서 넓은 바다로 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꼭 읽어보고 싶고 심지어 구독자님이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메모장에 추천책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일단 추천해주신 분 감사하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다는 게 지금 보니까 왠지 조금 재미에 대한 신빙성을 더 얻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6위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5개 남았네요. 아무튼 아직 쟁쟁한 책들은 더 남아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책이 과연 몇 위일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일단 5위는 이거 진짜 의외입니다. 뭐냐면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2026년 수상한 작품들이고요. 2010년부터 시작된 젊은 작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6년에 17회를 맞이한 거고 올해에는 7명의 작가님들이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7명의 작가님들이 쓰신 단편들을 모아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작가님이 쓰신 여러 가지의 단편집도 읽다 보면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심지어 7명의 작가님들이 7개의 단편을 심어놨으니까 얼마나 더 다채롭고 더 색다르겠어요. 다 각자의 매력이 또 담겨져 있겠죠? 심지어 젊은 작가상으로 수상된 작가님들이니까 한국 문학을 좋아하신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재밌으면 이제 17회니까 뭐 18회에도 또 살 것 같고 19회에도 살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저도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5위에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댓글로 댓글이 아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이벤트 할 때 어떤 분이 구글 폼으로 이거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했었는데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있으니까 이거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4위는 급류입니다. 이거 4위네요. 전 사실 이게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거나 아니면 아예 베스트셀러에서 사라졌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높은 순위 4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 원래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작년이었나? 한승연에 나오면서 안 그래도 유명한 거 더 입소문 타가지고 더 유명해진 책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재밌고 플러스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약간 좀 도파민 빡빡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솔직히 조금 장점이자 단점인 이유는 뭐랄까 너무 단발성인 재미고 두 번 읽기에는 좀 가치가 크지 않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베스트셀러를 유지할 정도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람이라면 조금 예상이 가기는 가요. 이거 약간 이렇게 되겠다 예상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빌려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이거 너무 재밌었고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근데 이거 호불호 꽤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불호가 어느 포인트에서 갈리는지는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저 단순한 재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위는 저 솔직히 이거 1위일 줄 알았거든요. 양기재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이건 1998년에 초판으로 인쇄된 소설인데 2023년부터 역주행을 해가지고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를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1998년이면은 28년이 지났는데 거의 30년이 돼갔는데도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심지어 10대부터 40대까지 여러 층에 걸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희대의 명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진또배기예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재밌는 책이라고 느껴지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일단 여기서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안진진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내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지는 소설을 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저 그냥 내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소설이라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베스트셀러에 꾸준하게 올라있지 않겠죠? 여기에서 왜 유명해졌냐면 일단 안진진이 선택하는 두 남자
이 두 남자 둘 다 매력적인데 이 안진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도 포커스가 좀 있겠지만 이걸 또 한 단계 위로 넘어가서 안진진의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쌍둥이인 이모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이모와 엄마의 삶이 완전 정반대거든요. 안진진의 엄마는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스타일이고 안진진의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쌍둥이는 부자인 남편을 만나서 되게 좀 평화롭고 편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진진이 선택해야 하는 이 두 남자 있죠. 이 두 남자를 통해서 A를 선택하면 엄마의 삶을 살 것 같고 B를 선택하면 이모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진진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어요. 사람도 봐야 되지, 그리고 미래도 뭔가 보여지는 것 같지. 심지어 엄마 둘 다 쌍둥이인데 엄마가 너무 힘겹게 살아가지고 이제 쌍둥이 같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부자인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근데 왜 제목이 모순이겠습니까? 모순적인 선택을 할 것 같죠. 근데 그 모순적인 선택이 모순인데 모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순적인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맞춰보겠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이렇게 재밌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다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진짜 2위의 자몽살구 클럽입니다. 할로로 작가님의 자몽살구 클럽인데, 물론 대단해요. 할로로님 막스타 플러스 글도 잘 쓰시고 근본이 있게 국문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심지어 이 자몽살구 클럽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여러분들께도 자주 추천드리고 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2위라는 점이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할로로 가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셨잖아요. 점점 인기가 많아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에 힘입어 이 책도 조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싶고, 플러스 할로로 작가님의 그런 다양한 노래 중에 이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같이 합쳐져서 이 책도 유명해지고 그 노래도 유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대 재미없는 책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순위의 조정에 있어서 그런 작가님만의 능력이 아니라 약간은 좀 가수로서의 능력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재밌게 읽긴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가정폭력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가 막 자살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이 정말 자몽살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 같이 자몽살구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몽살구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서로 다독여주고 함께 힘을 내보자 하는 클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학생들만의 그런 하하호호 한꼬말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더 심오한 이야기로 탁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 진짜 한국 사회의 어떤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책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되게 발랄한데 뭔가 침울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꽤 남는 소설이긴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앞에 한 말 취소. 한로 작가님 대작가 인정. 자,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19개의 작품을 제낀 1위 작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공개하기 전에 이런 기회가 한번 있어야 되겠죠? 자, 과연 1등을 공개하기 전에 당신은 이 제가 말씀드린 20권의 책 중에서 몇 권을 읽으셨나요? 저는 19권 중에서 11권을 읽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겠죠? 네. 까불어서 죄송하고요. 빨리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소설 1위는 안녕이라 그랬습니다. 저 이거 1위 진짜 인정합니다. 이건 작품성도 대단하고 모든 게 대단해요. 일단 대단한 이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단편소설집이 1등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여겨져요. 왜냐면 보통은 1위를 하면 장편소설이거든요. 장편소설을 약간 무게감 있게 빡 1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단편소설로 1등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편들이 어떤 거는 재미가 없고 어떤 건 재미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안녕이라 그랬어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단편이 다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축복이거든요. 이런 소설이 흔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그리고 뭐 부동산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아주 확 담아낸 작품이고, 플러스 인간의 어떤 숨겨진 못된 심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낱낱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속으로 뜨끔하고 찔리고 이랬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교원 독서로 전 읽었었는데 교원 독서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걸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독서 모임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1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정말 좋은 소설이다, 1등 할 만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1등을 진짜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무조건 장편소설이 1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20권 중에서 혹시 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20권의 책 중에서 12권을 읽은 건데 나머지 8권 중에서 사고 싶은 거는 몇 위를 했던 거더라? 5위를 했던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갖고 싶어요. 약간 소장용으로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고, 이거를 일단은 구매를 할 거고, 나중에 한번 여기에서 아직 제가 읽지 못했던 8권도 빠르게 한번 접수를 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 저에게 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